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까 그 이전에 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는 우리 열매 선생님의 모술에 관한 수다였다면 이번엔 포관 선생님의 이야기는 수다는 연애 안함 이슈인데요. 내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연애 안 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다 20대야. 30대 초반. 선생님이 기준을 높여놓으셨어요. 뭘요? 무슨 기준을요? 내 주변에 멋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셨어요. 제가요? 언제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재밌네. 그렇네요. 주변에 놀아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애 생각이 안 들어요. 심심하지? 불러낼 사람이 너무 많고요. 네. 놀아줘 심심해 하면 나올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굳이 연애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 만족이 되면 살면 되는데 놀아줘 안 해도 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갖고 싶긴 해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게 열매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제가 지금 한 1000번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는 길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요즘 거리가 확실히 멀어진 것 같아. 자. 그치? 너도 느끼지? 자, 선생님 잘 들어봐요. 네. 선생님의 말하는 거는 우리가 10이었는데 1을 뺐어. 인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10에서 9를 빼라고. 아니요 4는 뺀 것 같은데 그치? 아 정말 그 정도는 상대적이다.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1 빠졌어요. 그죠. 1 월수금 9 to 6. 하하. 그 외에는 아니잖아요. 그 거기서 각자 집에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든 걸 공유하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그 선생님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포근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많이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에는 함께하지 않아요. 와, 선생님은 그 이전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열매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 근데 이젠 열매 선생님이 빠지기 시작하셨고요. 제가 그 외의 약속을 또 다른 약속들,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면서 조금씩 일이 빠진 것 같아요. 역시 건강한 관계는 떨어져야 된다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놀아줘 하지 않아도 놀 사람이 열매 선생님인 건데 그럼 만약에 열매 선생님이 연애를 하게 돼서 이제 제가 놀아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저는 심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나도 연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저 연애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먼저 네. 나는 별로 안 심심하니까 지금 그 놀아줘 하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애가 나에게는 네. 선생님이 이제 부재가 돼서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놀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연애할 마음이 들 것 같다. 그거 같아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족감 꽤나 높아요. 현실에 네. 이거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밥을 먹었다고 해서 빵을 안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밥배와 빵 디저트배는 따로 있죠. 네.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되셨죠? 그거는 아는데요. 다른 사랑이란 건 알겠는데요. 일단은 배는 부르잖아요. 포만감 오케이. 단순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배부르면 오케이다. 그럼 저 궁금한 게 밥과 빵을 예로 들었으니까 그대로 가자면 지금 주변에 계시는 그 노는 사람들이 밥이에요, 빵이에요? 이 기준이 좀 달라요. 저는 밥보다 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래서 더 물어본 거였어요. 왜냐면 포근 선생님은 빵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노는 사람들이 밥이면 왜 더 좋은 빵을 찾지 않으세요? 를 물어보고 싶었고. 밥 같긴 해요. 그럼 빵 꼭 드셔야죠, 선생님. 빵 사랑하시면서. 그건 그런데 그 밥에서 오는 포만감과 빵에서 오는 포만감은 다르지 않나요? 그쵸 다르죠. 그죠.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라는 게 실은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음식인데 감정이잖아요. 그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가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물론 뭐 실험을 해서 배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실험도 있긴 한데 위가 늘어나더라 뭐 이런 네. 것도 있긴 한데 심리적인 행복감을 위해서 디저트를 먹잖아요. 아시겠지만 식사에 충분한 칼로리가 있답니다. 영양소와. 네. 하지만 우리는 카페를 가서 디저트를 먹죠. 이거는 과연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네. 행복. 네. 그렇죠. 내 만족, 심리적인 만족도인데 약간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두 분의 관계처럼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놀 사람이 있어라는 게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까 뭔가- 처음 말씀하셨던 그게 그 명제가 오류가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연애할 마음에 들지 않아가 아니라 그럼 전 지금 빵이 안 먹고 싶은 걸까요? 그건 그럴 아닌 수도 것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이 연애를 누가 하나요? 오 없는데요. 거봐 그게 문제네. 맞네. 자기- 서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네. 자기 연애한다고 계속 거짓 주장하는 사람은 네. 있어도 연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주변 사람들끼리 약간 밈처럼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나 사실 숨겨둔 애인 있어 이거거든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제발 그 하루에 한 친구한테 3-4시간 연락 두절돼서 뭐 했어? 아니 이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면 선생님 연락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쵸. 뭔가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년째 숨겨둔 애인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거봐 이런 기분이라니까. 알겠죠? 맞아. 전 그래서 상상했어요. 뭘 비유로 드신 걸까? 뭘까? 빵? 느껴보라고. 그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제발 좀 맞아요. 느껴보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어딜 봐서 지금.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제 생활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진짜 멋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연애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일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게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제 일생을 두고 말한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하고 안 하고가 제 주변 사람들과의 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게 성인 돼서부터 그냥 쭉인데 그렇다고 뭐 연애를 안 하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내 생활을 할애를 해주지 않고 너한테 다 맞추라고 하니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절히 잘 저의 삶에 있어서 잘 만나는 거죠. 밸런스를 잘 찾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첫 연애부터 그 밸런스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찾기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물론 그때는 지금 어리고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물리적인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뭐 학교를 안 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을 제가 조율하는 거니까 거기서 찾아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 포근 선생님 궁금한 거. 포근 선생님은 연애하게 되시면 좀 다른 평소의 일상이 달라지세요? 선생님처럼 밸런스를 찾으세요? 아니면 한쪽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확 쏠리세요?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내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뿐이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그 오해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제쳐두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제쳐두고 만나러 가죠. 아무도 모를 뿐이지. 아무도 모르지. 왜냐하면 제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선순위를 둘 뿐인 거잖아요. 그런 거지. 뭐 난 내 생활을 잘하느라 너는 두 번째야.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다 모든 걸 캔슬하고도 가죠.
숙제를 미루고 사랑꾼. 가고 그렇잖아요. 내 숙제를 내가 밤을 새서 하더라도 오늘 얘랑 저녁을 먹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쵸.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밸런스라는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거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죠. 내 학교로 가지 않고 얘를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결혼을 해서 살아야지. 연애를 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린 다시 이 집에서 만날 거고 나머지 이 일하는 시간 또는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이 모든 걸 향유하고자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한다면 연애는 꼭 바로 직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삶의 모든 거를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를 인정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너와 내가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를 할 수는 없어를 인정하고 만나는 게 연애잖아요.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쵸. 각자의 학교나 직장을 가야 되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게 연애인 거고 결혼은 이제 그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저 연애도 선생님 연애하고 싶다는 욕구 안 드실 것 같은데? 전 선생님이랑 또 그렇게 놀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떠나겠지. 저도 그 중간을 밸런스를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워딩은 선생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를 만날 시간에 그 사람을 보겠죠. 그게 먼저여야지. 그러니까 보겠지만 선생님이랑 아예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연애한다고 선생님 만나지 말라는 얘기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놀자고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놀 수 있는. 근데 저 사실 집 밖으로 잘 안 나와서 그거 힘들거든요. 혹은 선생님이랑도 그 관계는 안 돼요.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들어가면 안 나와요?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좀 잠깐 보러 갈 수 있죠. 카페에 있다고 하면. 네.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 선생님 그게 없어진답니다. 내가 저를 집에서 잠깐 씻었지만. 저를 잠깐 만나러 올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죠. 아니 그것도 그 선생님 말도 맞지만 내가 다 씻고 누웠는데도 다시 뛰쳐나갈 수 있죠. 그쵸. 그게 가능하군요. 열매 선생님한텐 불가능.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완전 가능이죠. 아니 전 그래서 왜 포근 선생님은 노력 안 하시나? 왜 무엇을? 연애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번 편은 포근 선생님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욕구는 안 들지만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열매 선생님처럼 새해 계획이 연애가 아니라서 노력은 안 뭐 하는 그렇게까지 거예요? 크게 노력은 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틈이 없어요. 왜냐면 그 풀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나물의 말했지만 저 떨어지고 따로 놀고 만나는 사람 좀 바꾸고 찾아가고 그 등산 동호회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분 너무 어려운 산을 오르시던데요. 아니 쉬운 산 갈 때 산도 가주시나? 거기는 어르신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동호회가 가겠냐고. 맞아요. 동호회를 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게 좋으니까 동호회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어주고 맞아요. 끌어주고 당겨주고 예,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손도 잡고. 그렇죠. 막걸리도 한잔 하고 맛있겠다. 뒷풀이도 하고. 그렇죠. 가실 거예요? 등산동호회. 생각만 해도 무릎이 아프네요. 그럼 뭘 하면서 누굴 만나? 뜨개 모임을 만들어봐요. 뜨개 모임 근데 해봤자 다 여자분이라서. 그건 모르지. 근데 그 뜨개 모임을 주변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그것도 그렇죠. 왜 그런 거 여의도 한복판 카페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뜨개 모임 이런 거면은 직장인들 풀인데 뭐 그런 그냥 지금 뭐 드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뭐 지금 별로 니즈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하던 EFG가 없으면 EFG가 없는데 ABCD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A, B, C, D 안에 EFG가 들어올 일은 잘 없겠죠. 어렵죠. 움직이지 않고 고르고 싶은데 어렵네요. 움직이지 않고 고르고 싶다.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욕심쟁이들 정말. 좀 그래요. 귀차니즘이 좀 심해갖고. 그 귀찮다는 표현 20대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30대도 많이 합니다. 그 귀찮음의 기준이 뭐예요? 번거롭다. 그러니까 번거롭다 귀찮다의 기준이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거 좀 다른 그러니까 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밥 먹고 똥 싸는 건 안 귀찮아요? 그건 해야만 하니까. 안 먹으면 안 싸도 되잖아요. 아니면 죽으니까. 뭐가 귀찮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서 제가 귀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알아보거나 예로 들어서 엄마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봐. 그러면 귀찮아. 이따 할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뭐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난 지금 당장 눕고 싶은데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거나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블로그와 지식인, 뉴스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귀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귀차니즘의 주제네요. 빠밤. 귀차니즘은 진짜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귀찮음에 대한 게 진짜 많잖아요. 이거 진짜 애기들도 얘기하거든요. 귀찮아. 그 짜증나라 난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해서 얘기하는 게 귀찮아. 짜증나도 감정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짜증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한 표현이 실은 아니잖아요. 귀찮아도 난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내가 누워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물 들어가기 귀찮아. 이런 거는 뭔지 알겠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다 귀찮아로 종결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근데 보통 물어보면 귀찮아요. 뭐 귀찮아서요. 되게 많이 듣죠. 네. 하물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나와. 귀찮아. 이게 이거잖아요. 크게 원하지 않는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하면 하지 않을까요? 안 맞아요. 귀찮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 귀찮지 않은 일은 없죠. 근데 그러게요. 뭔가 네. 이렇게 거절을 귀찮아라는 답이 아니라 귀찮아로 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건 난 집에서 밥을 먹고 싶어. 나는 뭐뭐 하고 싶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귀찮아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게요. 되게 생각 많아지는 말이에요. 제가 귀찮아. 들으면서 진짜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뭘까?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난 꼰대지만 꼰대를 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진 않지만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래 보거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뭐가? what이잖아요. what. 네. 뭐가?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이 귀찮음이 주어가 나오기 귀찮다는 거야? 이게 먹기 싫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러면 씻었는데 다시 나가기 싫어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씻었는데도 나가도 괜찮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뭉뚱그려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워딩을 들으면 자체적으로 제가 해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진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귀찮아. 귀찮아도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하나 추가.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지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 좀 저는 입 밖에 낸 거는 지금 거의 뭐 처음이긴 한데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내가 내 감정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또는 내가 아는데 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 이상 물어보지 마로 들리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거였으면 했겠지. 내가 실은 오늘 이만 해가지고 이 시간에 조금 할 게 있어 라든지
오늘 내가 뭐 해가지고 피곤해. 좀 일찍 자고 싶어. 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귀찮아를 얘기했을 때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워딩으로 좀 들리죠. 그렇죠. 이게 보통 그러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참 어려운 말이죠. 짜증나와 귀찮아. 네. 어디까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그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가끔 퀘스천 마크 들어요. 반복됐을 때. 앞으로 귀찮아라는 단어 쓰면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과정들이 더 저를 위한 과정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귀찮아 할까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거랑 다른 건데. 다른 건데 같이 매칭시켜 놓으니까 뭔가 이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밥과 빵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주식과 디저트는 다른 건데 왜 코스 요리를 보면 앙뜨레가 있고 본 메뉴가 있고 디저트가 있고 이러잖아요. 네. 분명 다 이게 다른 건데 이게 왜 무슨 연관일까?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러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그냥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걸까요? 주변에 그냥 사람이 많으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 매력을 아직 정말 큰 다른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타인의 얘기를 들으면 좀 글, 문장,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나만 어렵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넘겨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하시네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정말 Y가 많으신 분. 저는 진짜 Y가 많거든요. 물음표. 네, 물음표.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네, 그냥 Y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도 그럼 앞으로 같이 밥과 빵 구분 잘해서 빵 찾으러 가봅시다. 좋아요. 노력해 보는 걸로. 화이팅. 다양한 사람을 만나봅시다. 난 뭘 적어놨나? 어머 편지 아니에요 선생님 그 정도면? 2019년 4월 5일이래요. 제가 저에게 퀘스천 마크를 막 던져놨네. 19개네요. 와. 열심히 살았네. 이게 여기 적혀 있구나. 여기도 있긴 한데 안에도. 그 나중에 그런 책도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퀘스천 마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네. 나를 위한 질문. 네. 선생님이 질문 던져주시는 것들 중에 되게 와 정말 이거 꼭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알아둬야겠다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로 들어서 저는 진짜 크게 했었던 게 아버지랑 닮았어요. 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거. 생각을 진짜 안 해봤던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건가?
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그렇죠. 왜 내가 신기한 게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우아다리나 금쪽이 보면은 전부 다 그 부모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문제는 네. 아이의 현상을 보여주지만 그 솔루션을 찾을 때의 그 문제의 포인트는 부모에게서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이 너무 신선한데 몰랐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큰 걱정과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이 간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렇게 뭐 부모님께 불충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게 나의 모습과 그 부모님의 모습이 닮아서 내가 그런 태도를 보였구나 로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설마 받을까? 그 영향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딸은 나중에 엄마처럼 산다. 이거 어차피 저거니까. 이거 쓰세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진솔한 얘기 같은데. 근데 진짜 진솔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헌신하셨고 그래서 엄마는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친구분들과 연락이 다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신 거죠. 근데 과연 우리 3남매와 아빠는 그런 엄마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종종 엄마의 약간 미련한 모습을 봤을 때 짜증이 나요. 근데 가끔 내가 엄마처럼 좀 미련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와서. 그 대물림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통화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 이제 분명 초반에 애가 아플 거다 하더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저에게 던지길래 이제 엄마는 죄책감을 가질 거고 나는 이 아이에게 무한히 미안해질 거니까 내가 그러고 있구나를 알면 된다. 얘는 내가 집에 있어도 아팠는데 일을 해서 아픈 게 아닌데 얘가 아픈 게 내 잘못인 것 마냥 생각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아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는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면 엄마의 그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전이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특히나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은 바로 전이가 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정색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내 감정에 전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타인이지만. 네. 네. 그런데 하물며 가족이고 자녀인데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엄마의 그 표정 하나에 아이는 굉장히 불안했다가 굉장히 안정됐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평생 보고 살았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그 엄마의 미련한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엄마의 그 어리숙함,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있는 애를 맨날 짜증과 화를 밖에서도 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더 안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때는 주체가 안 되니까 감정이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라는 게 인지를 하니까 좀 불편해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개선되진 않아요. 네, 연세가 드시면. 근데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식사를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모든 그 흥이 다 깨지는 건데 이게 제어가 안 돼. 이게 너무 거슬려. 그래서 제발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잘 안 되죠. 가족이라서 잘 안 되죠. 타인이었으면 바로 되지 않았을까? 진짜요. 어렵고 엄마가 그 외롭다라는 거는 엄마의 워딩인가요? 아니요, 제가 느낀 거죠. 그죠? 맞아요. 엄마는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외로웠다면 나갔어야지. 근데 잘 안 나가세요. 그니까. 제가 그렇게 아니 엄마 저기 체육센터 가서 또 건강을 생각하시면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봐라. 이렇게 신청해주겠다라고 해도 싫다고 하시거든요. 왜 그러게 해요? 낯설어서? 아니 선생님이 똑같아요. 집이 좋아요. 엄마가 왜 외롭다고 생각해? 엄마는 집이 좋은 거야. 그러신가 봐요. 네. 맞네. 내가 누굴 닮았겠어. 아니 엄마는 안 외로워. 엄마는 집이 좋아서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엄마가 왜 선생님이 정의를 맞아요. 왜냐 아버지는 그렇게 밖을 나가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집에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맞네. 네, 근데 엄마는 엄마가 좋은 모습 택한 건데 왜 자꾸 나가라 그래? 선생님 자꾸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다며. 본인은 안 나오면서 왜 엄마는 나가라 그래? 저는 나오라 그럼 싫어. 그 엄마도 그래서 엄마도 싫어. 아쿠아로빅 싫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 싫어. 그러면은 이제 저랑 제 동생은 아니 엄마 하거든요. 제가 열매쌤 때 아니 열매쌤 좀 나와요 하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죠. 맞아요. 다를 게 없네요. 네. 제 방송인 줄. 진짜. 엄마 미안. 엄마는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좋은 몫을 택한 거예요. 음. 거기 선생님이 태클을 거는 게 불편한 거지. 선생님이 태클만 안 걸면 엄마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음. 저는 가끔 오빠한테도 아니 오빠 왜 계속 일 끝나고 와서 집에만 있냐라고 하거든요. 진짜 웃기네요. 진짜 웃기다 나. 거울 치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네요. 이렇게 거울을 짚어줄 보셔요. 사람이 네. 옆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네. 어떻게 모르지? 저는 지금까지 열매 선생님이 엄마가 외로움을 느끼고 막 심심해하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아 하셔서 아 어머니 그냥 되게 좀 낯을 많이 가리시고 수줍음이 많으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열매 선생님이 계속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전해 듣는 건 열매 선생님의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진짜 그랬잖아 진짜 하고 그럴 수 느끼는 있겠다.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 전에 엄마가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은 어플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봐도 엄마의 학창 시절의 친구분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가 됐지만 일단 그거 한 번 가지고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엄마가 학창 시절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겼고 집에만 있는데 많이 외롭겠지? 제가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선생님 진짜 똑같네요. 선생님 옛날 친구만 만나잖아요. 엄마 옛날 친구 찾는 거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찾을 생각이 없네. 새로운 친구가 주변에 얼마나 많아. 집 근처에 선생님의 어머니도 있고 문화센터에 뭐 종교생활 왜 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구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거기 가야 같이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맞아요. 옛날 친구만 만나는 것도 똑같네. 제가 그래서 막 그렇게 아니 밖에 나가서 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봐라 하지만 제가 이거 1시간 전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께? 아하 선생님 좀 다른 풀에 가서 좀 사람 좀 만나요라고 제가 분명 1시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네요 오늘. 맞아요. 엄마랑 완전 닮았네. 왜 엄마 탓을 해? 탓 아니에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 대화가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너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모습이 내 모습인데 분명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 타인에게서 그 분명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지하기까지 진짜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면은 전혀 다른 나에게 없는 모습일 때는 전혀 아무 감정이 느끼지 않아요. 내 모습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 내가 저기서 이렇게 손톱 갖고 있으니까 싫다니까. 내가 아니면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인 것 같잖아. 내가 내 자식에 투영하는 내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의 공부를 못하는 거는 자기 앞길이 막막한 거지 내 앞길이 막막할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얘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담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30까지 쟤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건가? 라는 부담에서 오는 공부해가 되는 거고 또는 얘의 성적이 내 성적 같아서잖아요. 근데 얘는 얘의 열매 선생님의 성적은 열매 선생님 성적이지 내 성적이 아니니까 내가 열매 선생님이 10점을 받아온다는데 내가 화날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 잘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엄마였으면 뭐야? 너 왜 10점 받았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학원에 왜 갔어? 내가 너 학원비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학원비는 내가 벌었죠. 그걸 그쵸. 내가 쓴 것도 내 선택인데 왜 얘한테 화를 내? 내가 그럴 건 백을 샀어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던지 왜 얘한테 짜증을 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내가 화가 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화가 나거나 또는 나인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얘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얘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와서도 얘는 다른 사람이라고. 선생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자녀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화가 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아무리 화를 내도 나는 나지 엄마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역방향이 되면 자꾸 너는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이해를 못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 너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걸 자꾸 망각한다니까요. 나는 엄마와 다른 사람이서 내 자식이면 왜 나랑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거 분리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정말 수천 명의 학부모를 보면서 수천 명의 자녀를 보면서 이게 분리가 안 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이슈가 일어납니다. 이게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뭐 사춘기나라고 퉁치는 게 아까 짜증나와 기침나와 되게 비슷한데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라는 거는 내가 얘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이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사춘기인가 봐요라고 퉁치는 거밖에 안 돼요. 왜 원인이 없어? 다 있죠. 그렇죠. 없는 원인이 있나요? 선생님들마다 다 사춘기가 있었겠지만 그거의 원인은 다 달라요. 맞아요. 만약에 진짜 사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호르몬 때문에 그런다든지 갑작스러운 2차 성징 때문에 그런 거라면 모든 사람의 같은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만 그게 있었어야지. 왜 성인이 돼서 사춘기가 온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건 굉장히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고 그게 되지 않아서 내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나는 부모가 아닌데도 내가 자녀인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인 내가 그걸 정립해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네. 고통이 시작이에요. 진짜 그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부모로서 살아가는데도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는데도 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답니다. 부모가 아닐 수 있죠.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에요. 네. 그죠? 선생님 부모가 아니지만 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녀의 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녀라고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고통받는 자녀도 많아요. 그게 객관화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찾아서 정말 많이 헤맸고 그래서 많이 고통받았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와해가 많은 거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랑하니까 분리가 안 돼서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부모님이 아픈 게 이렇게 하면 안 아픈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저희 자녀랑 똑같은 워딩이죠. 제가 만약 부모님이 네.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칩시다. 열매야. 엄마가 패딩 입으라고 했지.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 감기 걸린 거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게 지금 저희는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엄마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가가지고 다쳐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뭐가 달라요? 이게 남자친구라고 남편이라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모든 타인에게 다 똑같아요. 내 단짝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랑 놀아야지 왜 딴 사람이랑 놀아? 이런 거잖아요.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듣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힘듦이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고통받는 건 누굴까요? 나죠. 나죠. 이거 듣는 사람은 듣든 말든 하든 말든 상관없을 수도 있죠. 또는 그 듣는 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에서 할 거지만 법륜 스님의 워딩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스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뜨거운 걸 잡고 있으면 놔야지 어떻게가 어딨냐고. 놔 그냥. 그 말처럼 명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뜨거운 냄비를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놔야죠. 놔야지. 어떻게 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스님께 저도 물론 부족해서 그 영상이나 증문즉설이랑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 어떻게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냐고. 어떻게 놔야지. 뜨거운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놔야지. 놔야 보이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야 내가 장갑을 끼고 얘를 잡을지 멀리 둘지 시킬지 그 다음 솔루션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저는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네. 그냥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과의 사이에서 고민할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왜? 뭐가 힘들지? 이럴 수 있죠. 누군가가 볼 때는 저를 볼 때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근데 지금 되게 편안하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러한 과정이 짧던 길던 깊던 얕던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어느 시기에서든 어느 포인트에서든 있어요. 단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의 해결 방법의 문제인데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청년 고립이라든지 히키코모리라든지 도전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남과 나의 분리,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붙어 있어야 내가 도전을 해도 실패를 해도 나인 거니까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볼까봐 혼날까봐 비난받을까봐 도전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고 고립을 자처하고 그러한 게 젊은 세대 원래 이게 노인에게 있던 현상들이어야 되는데 네. 점점 와서 이제 거의 20대 청년인데 말하자면 청소년도 되게 많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려워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유치원생에게도 이런 현상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해볼까? 아니요. 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말은 이래요. 아까 말했던 짜증나 귀찮아라 되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만 평가받고 싶거든. 잘한다고. 새로운 걸 했을 때 못해도 괜찮아를 100번은 해줘야 못해도 괜찮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보려고는 해요. 근데 언제나 우리 누구는 잘하지. 똑똑하지. 이러면 얘는 잘하고 똑똑해야 되니까 안 해요. 이러한 루트로 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되게 의외잖아요. 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봐 싫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먹어볼래? 아니. 왜 야채를 안 먹겠어요? 아니 먹고 맛이 없으면 뱉으면 되지. 근데 입에 넣는 것조차 싫잖아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한 게 싫은 거가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아이의 특성으로 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자극에 의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라는 걸 봤을 때는 다 이제 부모의 영향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네. 오늘 아빠에게 퉁퉁이 2편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일찍 자유로우면 조금 더 그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은 제가 우리가 오늘 그 수다에서 연애의 주제를 했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패하면 어떻고 헤어지면 어떻고 이별에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삶에 있어서 연애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결혼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그냥 다 열어두고 새로운 걸 자꾸 해봤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의미로 시작한 이야기가 우리의 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았어요. 맞아요. 약간 나와 부모가 다르다는 걸 먼저 알고 정말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나일 수 있구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진짜 나와 타인은 다르다라는 그 생각이 앞으로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도 제가 약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물들음에서 하는 고민들 역시도 이 생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을 거르게 되는 거고 선을 긋게 되는 거 같거든요. 네. 손절 잘하시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어느 순간 내 연락처 지울 수도 있어. 아니에요. 차단하려면 지우는 거 아니고 번호 있어야지 차단돼요. 받지 마. 저장명. 발신번호 제한 뭐 이렇게 수신 거절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부모와 내가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부모에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엄마, 나는 성인이고 우리는 다른 객체야. 엄마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인 거잖아요. 나는 나의 거를 정리하는 거고 정립해가는 거지 타인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부모일지라도.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는데 왜 내 부모는 내가 엄마 생각을 고쳐먹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자녀는 독립된 개체야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타인이잖아요. 네. 저는 A를 알려주면 정말 A만 알고 B까지는 못 가나 봐요. 아니 그래도 하나 알려줬을 때 하나 잘 아는 게 그렇죠. 좋은 good. 거죠. 감사합니다. 네. B까지 생각해 보는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도 실은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유롭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저도 여러분도 듣는 분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나 자신 잘하자. 네, 오늘 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 연말 특집 같지 않아요? 네. 다음에는 다시 또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지만 이 일상 속에서 또는 수다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의문이나 뭐 드는 퀘스천 의문이나 또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뭐 물들음 채널이라든지 또는 여기 그 마음으로부터니까 저희 채널이 마음의 그 무거움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자, 마무리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수다에서 찾은 의미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잉. 안녕.